네, 이상민 의원에 이어서 이번엔 시그널픽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예, 이상민 의원과는 이제 9.19 합의 뭐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정지한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얘기까지 들어봤고, 장해찬 최고에게는 사실 좀 궁금한 게 많은데 한동훈 장관 행보가 일단 궁금합니다. 당 지도부시니까 아마 좀 실제 굴러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이 발언부터 조금 해석을 여쭤보고 싶어요. 어제 한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300명이 쓰는 여의도 문법, 여의도 사투리 대신 나는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 이 발언을 했는데 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말일까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위 여의도 문법이나 뭐 여의도 정치하면서 오랜 기간 국회나 그 주변에 있었던 분들이 국민들에게 만족을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실망을 드리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무당층이나 제3지대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나는 여의도식으로 그 관행적인 정치 답습하지 않겠다.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5천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라고 말한 것 같아서요. 네. 이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이지만 정치에 실망한 무당층이나 뭐 지금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분들까지도 내가 폭넓게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정치적 해석을 조금 곁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약간 대권을 노린 거 아닐까?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국회 입성하더라도 본인은 이제 300명 중에 한 명은 의원은 아니고 국민들과 더 가까운 이제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면 대권까지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이런 해석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건 너무 확대 해석인 것 같고요. 다만 한동훈 장관이 만약 국회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네. 300분의 1은 결코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뭐 300여 분의 훌륭한 분들이 국회에 계시지만 대구든 대전이든 아니면 뭐 민주당 광주든 갔을 때 시민분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2-3시간씩 줄 서서 기다리고 예. 그래서 기차표 놓칠 만한 분이 과연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려 봐도 그럴 만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럼 이미 대중적 인지도나 국민의 관심 측면에서 놓고 보면 300명의 국회의원 다수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다음 선거나 다다음 더 큰 선거까지 전망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봅니다만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지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300분의 1이 되진 않고 유니크한 존재가 되겠죠. 예. 어제 보니까 대전에서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서 대구에서는 일단 기차 시간을 좀 미뤄라 이렇게 해서 한 3시간을 더 머물렀고, 어제 대전에서도 더 해도 된다 이렇게 현장 관계자가 정리하려고 하니까 그냥 더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한 장관이 약간 뭔가 이렇게 그 스킨십, 국민들과의 스킨십 이런 걸 좀 즐기기도 하고 좀 잘하는 느낌인데요. 원래 이런 스타일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공식 행사에서 몇 번 마주쳤는데요. 네. 따로 사석에서 뵌 적이 거의 없어도 네. 굉장히 친절하게 다가와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소위 말하는 스몰 토크로 대화를 풀어가는 예.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같이 만난 사람들 무안하지 않게 네. 대화 주제를 잘 만드셔서요. 뭔가 차도남 이미지와는 다르게 네. 이분이 정치적으로 스킨십도 굉장히 잘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대구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이런 행보 보여주는 걸 보면 뭐 정치 경험이 없다, 아직 정치 출마해봐야 안다라면서 혹평을 빙자한 뭐 이렇게 우려를 빙자한 혹평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웬만한 기성 정치인보다 훨씬 더 이 국민과의 관계라든가 스킨십 잘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좀 너무 일찍 든 거 아니냐, 뭐 요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총선이 계속 다가오고 있긴 한데 너무 이제 다른 장관들이랑 뭐 같이 나올 거 좀 일찌감치 조금 조기 등판하듯이 나왔다 보니까 이게 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뭔가 원하는 그림이었던 건지 해석들이 좀 분분한데 실제 좀 상황은 어떤 겁니까?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빨리 떴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지난 1년 반 내내 계속 떠 있었잖아요. 예. 언제 뭐 안 뜬 적이 있습니까? 국회에서 법사위 하거나 대정부 질의할 때 한동훈 장관 영상 조회수 100만, 200만 막 예. 나오잖아요. 네.
심지어는 제주도 상공회의소 가서 국가 정책에 대해서 강의하는 긴 특강 영상도 법무부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100만 이상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 지금 일찍 이렇게 떴다는 표현이 아니라 1년 반 내내 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잠재력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가 예. 만약 정치에 출마한다고 한다면 저희 여당의 공통 고민이고 아주 주요한 전략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동훈 장관의 결단이겠죠. 그러나 여당 입장에서 다음 선거가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에 네.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좀 힘을 보태주길 바라는 여당 내부의 목소리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에서 한 장관에게 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실제로 좀 요청을 한 게 있는 건가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 어떤 직책 이런 논의까지는 아직 있지 않았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무위원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물밑에서 뭐 한동훈 장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서 역할을 해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등등의 그런 이야기 등은 비공식적으로 조금 오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게 뭐 어떤 지역, 뭐 예. 어떤 형태나 어떤 직책 이 정도 논의로까지 가지는 않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도 필요할 것이고 예. 한동훈 장관 개인도 정치 참여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단을 할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그러면 한동훈 장관과도 직접 어느 정도는 소통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 그런데 원래 여당에서요 국무위원들과 뭐 정책 관련해서든 네. 뭐 긴밀하게 소통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벌써부터 저희가 뭐 총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네. 그런 사인이나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국민의 어떤 지지와 관심을 많이 받는데 네. 정치인들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면 국민들이 부르는 것 아니냐. 네. 국민들의 어떤 부름에 응할 필요도 있다라는 덕담은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공식적 차원의 어떤 제안이나 제의가 있는 단계는 아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 답변이 좀 궁금한데 혹시 뭐 당 지도부 내에서 좀 공유된 한 장관의 반응이랄까 뭐 고민이랄까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언론에 응대하는 것처럼 네. 현재로서는 장관직에 충실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도 지도부 일원으로서 12월이 되고 총선 국면이 가까워지면 정말 모든 힘을 우리가 다 동원해서 총선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데요. 네. 한동훈 장관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목소리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예. 어제 보니까 유상범 의원은 한 장관 출마 가능성이 70%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전직 이제 대변인이시니까 뭐 그런 전망하신 것 같고 장해찬 최고가 보시기에는 몇 퍼센트 정도 맞습니까? 저는 퍼센트로 따지고 싶진 않고요. 한동훈 장관은 굳이 비유하자면 메시 같다. 메시. 그러니까 이 메시라는 스타 플레이어가 등장하면 네. 이 스타 플레이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그 팀의 전략 자체를 바꿔버리거든요. 만약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결정한다면 네. 이 대구에서 3시간 시민들 줄 세우는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거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안 그래도 한 장관 역할 어떤 거 했을 때 당에 가장 도움이 될까 뭐 이런 거였는데 좀 이게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가 그 정도로 진척이 안 됐다면 장해찬 최고가 보시기에는 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뭐 지역구 출마든 비례 출마든 한동훈 장관이 전국을 다닐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네. 일단 출마하면 지역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이 제발 우리 지역에 와서 지원 유세 좀 해달라라고 요청이 쇄도할 게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주민들을 더 많이 만나고 한동훈 장관이 유세차에 오르면은 소위 말하는 조직 동원을 하지 않고도 인파가 몰리겠죠. 네. 그런 효과를 전국 각지에서 낼 수 있게끔 이 메시라는 선수에게 감독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수비 가담은 어떻게 하고 뭐 공격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예. 그냥 프리롤로 마음껏 그라운드를 활개치면서 네. 그 안에서 뛰어놀 수 있게 놔두는 게 최상의 전략이라고들 합니다. 예. 그런 좀 자유로운 역할을 맡길 수 있게 지원을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시 같은 역할.
얘기를 하셨고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고 나면 뭔가 그리고 또 예산국회가 좀 정리되고 나면 12월 초인데 그때 어느 정도 대통령실 참모 개편이나 개각이 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의 스케줄이 여기에 맞춰 들어갈 건지 좀 별도로 갈 건지가 좀 궁금한데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일단 그 스케줄과는 조금 분리해서 별도 시점에 좀 단독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근데 인사라는 건 사실 저희가 예측하는 게 좀 무의미한 일이기는 해서요. 예. 다만 일단 예산 정국이 좀 끝나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예산 난도질하면서 사실상 대선 불복하는 걸 보면 예산안 통과가 거의 연말 다 돼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요 장관들의 등판 시점도 뭐 생각보다 12월 초는 아니지 않을까. 네. 12월 중순이나 말 이후가 되지 않을까. 또 일부는 1월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빠르게 이번 지역 행보 이후에 곧바로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국회 상황을 조금 더 봐서 다 같이 좀 늦어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일단 그 한동훈 장관의 행보가 좀 이렇게 활발해지면서 어찌 보면 이준석 신당 뉴스는 조금 이렇게 잦아든 감이 있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이준석의 이제 합쳤을 때 시너지 이런 얘기를 하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당을 향해서 개혁적 목소리를 낸다면은 동지가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전 대표가 이제 보이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뭐 호의적인 표현이랄까 이런 거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전 대표나 그 가까운 분들 측에서는 계속 한동훈 장관을 거론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한동훈 장관과 가까운 쪽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거론 자체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관심이 없는 겁니까? 네, 예. 그에 관련된 기자분들의 질문이 대구에서도 대전에서도 있었는데 네. 한 장관의 답변을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의견 주시는 분들 많으니까 하나하나 답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잘 가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과 같이 엮여야 뉴스가 나겠지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원오브댐이 아닐까. 네. 정치권의 수많은 호사가 중에 하나 정도이지 않을까. 굳이 한동훈 장관이 지금 국면에서 뭐 이 전 대표와 같이 거론될 이유가 있나?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움직임이 계속 좀 있긴 있습니다. 뭐 그 지지자 연락망을 좀 모으고 있는데 숫자가 뭐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면서도 약간 창당에 대해서는 또 명확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선언하진 않았거든요. 금방이라도 차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약간 여지 남기는 것은 좀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전형적인 간보기 아닐까 간보기. 싶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이 뭐 연락망을 만들든 뭐 다 같이 모여서 대구를 가든 네. 그냥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네, 그냥 뭐 열심히 하시라라는 격려의 말밖에 네. 뭘 더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전에 여기 정치 시그널 나와서 이야기한 것처럼 네.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막상 뭐 원내 교섭단체니 뭐니 책임 못 질 이 허세를 너무 많이 떨고 있어요. 다 안 되는 거 드러나고 갈 데 없어지면 제가 예. 언제든 김치찌개 따뜻하게 김치찌개도 사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좀 와야 될 텐데 어제 근데 이 전 대표가 장 최고위원을 향해서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너나 잘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정치 시그널에서 장해찬 최고가 너나 잘하세요라고 한 거를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아웃 오브 안중이신데 할 때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답하실 게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게 저한테 막 뭐라 하고 비판하시면 돼요. 네. 제가 상대해드리면 되거든요. 갈 길 바쁘고 할 일 많은 한동훈 장관 언급은 좀 안 예. 했으면 좋겠네요. 안 했으면 네. 좋겠다. 저한테는 뭐 얼마든지 너나 잘해 해도 되고 뭐 비판도 해도 되고 네. 뭐 이래라 저래라 해도 되죠. 제가 적절히 상대해드리면서 나중에 또 김치찌개 먹으며 예. 이런 회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천하용인 그 측근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구를 같이 가더라고요 월요일에. 근데 이게 대구에서 사실 이제 뭔가 당선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신당이 생기고 보수표가 갈라지면은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지 않아요 서로에게? 그런데 대구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대구 분들이 천하용인이 누군지 뭐 그게 먹는 건지 뭐 무슨 옷 브랜드인지 뭔지 예. 알기나 하실까요? 네. 이 전 대표 정도는 인지도가 충분히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 주말에도 경북 구미를 다녀왔고요. 어제도 재경 대구 경북 시도민회 모임에서 제가 특강도 하고 왔는데 네. 제가 피부로 느끼는
현장에서 느끼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대구 경북의 민심은 매우 싸늘하기 때문에 인지도를 지지율로 착각하는 오류를 이준석 전 대표는 예. 지난 전대 때부터 계속 범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전대의 그 싸늘한 결과가 네.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장해찬 최고가 청년 최고이신데 민주당은 지금 보면 약간 청년 표심에 이게 지금 뭐 등돌리라고 하는 말인지 모르게 뭐 여러 가지 좀 뭐 비하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그 청년 비하에서 이번에는 암컷 발언이 또 시끄러운데 이게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이제 갈등이 있지만 어쨌든 지도부 차원에서는 경고, 엄중 경고하고 그냥 그치는 것 같거든요. 요렇게 좀 불거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옆당 입장에서 보시기에 좀 어땠습니까? 일단 암컷 운운하는 것은 정치의 자격이 아니라 예. 인간의 자격이 없는 거죠. 저는 그래도 국회의원식이나 했던 사람이 공석에서 네. 그런 발언을 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반응은 하나마나한 엄중 경고예요. 예. 이 정도면 징계를 해도 100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암컷 같은 막말이 나와도 징계 못합니다. 왜냐? 이재명 대표가 과거 본인의 가족에게 했던 욕설보다는 그래도 이 암컷이라는 말이 뭐 우열을 따지긴 뭐합니다만 예. 온건하기 때문이죠. 네. 그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민주당의 도덕성 기준을 도덕성의 하한치를 저 땅끝으로 낮춰놓았기 때문에 네. 징계도 할 수 없고 계속해서 이런 막말이 터져나오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예. 이거 뭐가 문제냐? 우리가 이거 그러니까요. 가지고 막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 말리면 안 된다고 민영배 의원이나 예. 또 박찬대 의원 등도 이 최강욱의 발언을 두둔하는 이야기를 해서 또 부산에 제가 존경하는 전재수 의원이 화를 내기도 했고 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상식적인 전재수 의원 같은 분들은 소수이고 비주류이고 네. 민영배, 김용민, 박찬대 예. 이런 사람들이 주류이고 대세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암컷 발언보다 더한 발언을 숱하게 해서 우리 국민이 그 기상천외한 이재명 대표의 비속어 안 들어본 분이 없잖아요. 예. 그분이 사라지지 않는 한 민주당의 어떤 막말 강화 기조, 네. 도덕성 추락 기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도 SNS 글을 쓰긴 했는데 이게 뭐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대처하겠다 이런 얘기는 했어요. 근데 주어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고 엄정 대처가 그냥 경고인 건지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겠죠?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컷 막말의 공범입니다. 예. 왜냐? 당대표로서 기강을 잡지 않고 네. 이런 부적절한 막말이 터졌을 때 윤리위로 회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장경태 최고위원의 대통령 배우자나 대통령을 향한 막말, 예.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천안함 막말 등이 터졌을 때 네. 누구 하나 뭐 조치를 받거나 징계 당하지 않았고 네. 심지어 당직을 내려놓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래도 되나 보다라는 분위기가 민주당에 형성이 되어서 예. 이제 암컷이 설친다라는 극단적인 막말까지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최강욱 전 의원의 이름 석자조차 기재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철험회를 중심으로 한 강성 지지층 개딸들 눈치를 이재명 대표도 보고 있다는 뜻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 심하게 최강욱을 나무라거나 징계하게 되었을 때 개딸들이 반발할까 봐 네. 정치인이 지지층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인데 이제는 지지층에게 오히려 끌려가는 네. 그러한 형국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비겁하고요. 예. 저는 이 막말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 또한 공범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봤을 때 좀 젊은 여성층은 주로 이제 보수 정당보다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지지세가 좀 강하다 볼 수 있는데 조금 이제 그랬던 것은 단체 대화방에서도 의원들끼리 설전을 벌이는 와중에 여성 의원들 중에는 아무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저는 이게 조금 더 약간 크게 다가왔거든요. 그 민주당의 여성운동 많이 하시고 여성주의적 목소리 많이 내신 의원들이 적지 않잖아요. 예. 권인숙 의원, 남인순 의원, 또 고민정 최고위원 등등 네. 뭐 굉장히 유명한 여성 의원들의 이름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전혜숙 의원도 있을 것이고 진선미 의원 여가부 장관도 하지 않았었나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 결국 이분들의 여성주의가 선택적 여성주의다. 민주당의 페미니즘은 선택적 페미니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페미니즘을 예. 불가했다라는 거. 네. 이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을 도구와 수단으로만 이용했다는 게 이번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나요. 사실 이재명 대표 아들이 뭐 여성 연예인 성희롱하고 이랬을 때도 권인숙 의원이 오히려 그걸 비호해줬거든요. 비호했습니까? 그때부터 뭐 이거 그냥 그 나이 때 남성들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축소시켰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드러났던 건데 이번에도 민주당 여성 의원들 태도는 아주 비겁하고요. 최강욱 전 의원은 여전히 민주당 당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직 국회의원 출신 당원이라면 이에 합당한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는 여성 비하에 앞서 청년 비하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수막은 다 내려간 상태인데 일단 이게 뭐 청년 표심이 조금 민주당에서 이탈했다고 해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들을 좀 품을 만한 뭔가 전략이 있어야지 요걸 좀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 표심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좀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꾸준히 청년 정책을 발표해 왔었고요. 예.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청년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 가르쳐주는 일경험 예산 등을 확대했는데 민주당이 한 2,300억 상당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의 예산 횡포에 맞서서 청년과 여성 예산의 실속을 지키는 거 저희가 예산 국회에서 보여드려야 되고요. 다만 우리 국민들이 네. 청년과 여성들이 정치권에 저는 많은 것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말하고 특정 세대와 특정 성별을 싸잡아 비하하는 이런 망동만 하지 않아도 네.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실망을 덜하지 않을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렇게 못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